자, 여러분들 26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26번에 보면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 부여 기간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리 났죠. 정답은 3번이죠. 3번. 자, 1번으로 갑니다. 법인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법인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이거는 X죠. 그죠?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죠. 등기관. 자, 두 번째, 법인 아닌 사단, 거기까지 밑줄을 그어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이게 X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를 하죠. 자, 그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밑줄을 긋습니다. 제외국민이죠. 그죠? 제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죠. 등기관. 그 다음에 5번에 지방자치단체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X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여러분, 요 26번의 문제는 단순 암기입니다. 누가 부여하느냐, 그거는 본인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27번으로 갑니다. 27번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각할 수 없는 등기는 이래 났죠.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있잖아요.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등기는 5개입니다. 5개. 하나가 말소 등기죠. 하나가 말소 회복의 등기입니다. 하나가 직권 경정이죠. 하나가 판결서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이죠. 그죠? 이때 위에 4개 있죠. 이 위에 4개는 성낙서가 없으면 등기 자체를 안 해줍니다. 안 해줘. 그런데 권리의 변경은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를 주등기.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다루는 그림이잖아요. 1번에 전세금이 1억이다. 2번에 저당권의 채권액이 1억이다. 이때 전세금 1억이 2억으로 정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이죠. 따라서 저당권자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1에 1, 안 들어가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성낙서가 없어도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 보면은 전세권 줄 것입니다. 말소 등기. 2번으로 갑니다. 1번 전세권 줄 것입니다. 말소 회복의 등기. 3번으로 갑니다. 등기관이 줄 것입니다. 직권 경정 등기. 5번을 먼저 갈게요. 5번에 가세요. 판결서. 그래서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직권 경정 등기, 판결서. 이 4개는 성낙서가 없으면 등기 안 해줘요. 그러면 4번에는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았죠. 그러면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주등기. 27번의 정답은 4번이죠. 자, 28번에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첨부하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이랬죠. 답은 1번이죠. 그죠? 1번. 기억, 니은, 뒷글, 리얼 전부 다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5번에 보면 미음에 보면 미음에 농지에 대하여 밑줄을 긋습니다. 공유물 분할. 여러분들,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거죠. 그런데 공유물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공동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분할하는 거는 투기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보는 겁니다. 29번에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그 서면이, 자, 밑줄을 긋습니다. 공정정서 이거나 당사자 또는 서명 날이라는 뜻의 공정인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음 중 공정정서인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일어났죠. 답은 5번이죠. 5번. 자, 1번을 잠깐 가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제81조 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밑줄 긋습니다. 확인서. 2번으로 갑니다. 74조에 따라 권리자의 밑줄을 긋습니다. 확인서. 3번으로 갑니다. 자, 죽었습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그 다음에 4번에 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밑줄을 긋습니다. 제3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느냐 이러면은 처음에 우리 공시법 시간에 인감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는 많아요. 많은데 저는 수업 시간에 7개를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1, 2, 3, 4, 5, 6, 7이죠. 이걸 두 개로 나누죠. 두 개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죠. 그죠? 두 번째는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죠. 그죠? 말소. 세 번째는 등기필정보 분실이죠. 분실. 4번에는 확인서입니다. 5번에 확인서입니다. 6번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죠. 협의서. 7번에 동의서, 성낙서죠. 성낙서. 이걸 구별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3개와 밑에 4개의 차이가 뭐냐?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하나는 위에 3개는 공정을 받아와도 인감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밑에 4개 있죠. 이거는 공정을 받아봤다면 인감의 필요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1번, 2번, 3번, 4번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5번 있죠. 5번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두 번째 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 이때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출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그 올해 출제할 가능성이 많아요. 뭐냐면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인감도 같이 들어가는 거라. 대리인의 인감이 같이 들어가는데 4개입니다. 4개. 위에 3개 있죠. 하고 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이 4개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인감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있죠. 그럼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리인에게 만약에 등기사무를 맡겼다면 대리인의 인감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6번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인감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으로 가볼게요. 30번에 보면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이 말은 등기할 수 있는 거를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1번에 자 죽었습니다.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안 되죠. 안 되죠. 두 번째 가등기에 의한 자 밑줄을 긋습니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죠? 가등기에 보면은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죠. 그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있죠. 우리 법에서는 처분 금지 가처분은 O입니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X입니다. 허용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하천법상 동그라미 칩니다. 하천.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이죠. 가장 쉽게 표현해보면 하천에는 용의권을 설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X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일필의 토지 특정 일부 객체라는 지상권. 토지의 일부의 지상권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5번에 갑니다. 소유권의 일부죠. 소유권의 일부가 지분입니다. 지분. 전세권이죠. 지분에는 용의권을 설정할 수 없죠. 우리 공시법 시간에 가장 중요한 3개 중에 한 개가
지분에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죠. 요거는 딱 외워두셔야 돼요. 지분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처음에 지분만 소유권 모르는 게 안 되죠. 지분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안 되죠. 요 세 개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31번으로 가볼게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통지 대상은 이렇게 나왔죠. 정답은 3번이죠. 3번. 여러분, 3번에 보면은 성소한 등기 권리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용어가 되어져야 돼요. 용어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등기는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고 등기 완료 후의 절차가 있죠. 이걸 두 개로 나누죠. 두 개로. 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등기 실행이라는 것은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신청 단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키는 등기 의무자예요. 그런데 등기 실행은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럼 이거는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게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국어 시간입니다. 용어에 제출이라는 말, 제공이라는 말, 첨부라는 말이 나오면 현재 출제위원은 등기 신청을 묻고 있고 답은 의무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의무자. 그런데 교부했다, 작성했다, 통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등기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거는 권리자를 묻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글자를 보면 성소한 등기 권리자죠. 등기 권리자죠. 그죠? 권리자.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졌죠. 그죠?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 그럼 갑은 매도인입니다. 등기 의무자입니다. 을은 매수인입니다.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럴 때 을이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러니까 을이 빨리 등기 넘겨달라 그래도 안 넘겨줘.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 소송에서 이겼대. 요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을 합니다. 신청. 그럼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됩니까? 을이잖아요. 신청을 누가 했어요? 을이죠. 명의가 누굽니까? 을. 그럼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준다. 이 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32번으로 가볼게요.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답은 2번이네요. 2번. 자, 여러분들 니은에 가볼게요. 니은에 일어났죠. 사용자 등록에 밑줄을 긋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연장은 밑줄을 긋습니다. 전자문서. 신청할 수 있다. X죠. 그죠?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3년이 다가오면 연장할 수 있죠. 연장하는 거는 아직까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을 할 때는 전자문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끝났죠. 끝났다면 연장은 끝났는데 연장이라는 말은 없어요. 끝났다면 전자문서로 연장할 수 없고 등기소에 직접 가서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기간이 끝났다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얼로 가볼게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가 X죠. 없다가 아니고 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죠. 제가 은행에 돈 10억을 빌립니다. 그럼 담보물을 제공을 해야 돼. 그런데 저는 땡전 한 푼 없어. 부동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친구 10명이 1억짜리 부동산 10개를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담보 목적 부동산이 10개죠. 그럼 저당권 등기도 10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원칙이라면 신청서도 10장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 신청서에 1번부터 10번까지 기재가 일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익숙을 시켜가는 거라.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라면 끝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없다가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가볼게요. 소유권 모르는 게 대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래야죠. 답은 5번이죠. 5번. 여러분들 그 5번에 보면 이래 놨죠. 그죠? 시장군수, 자, 밑줄을 긋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확인에 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여기서 어떻게 푸느냐 이라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죠? 자,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4명이죠. 4명. 처음에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수용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에 의해서 이래 나오죠. 여기에서 1번, 2번, 3번은 토지 소유권 모르는기도 되고 건물 소유권 모르는기도 됩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는 안 돼요. 건물만 돼요. 이 말은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도 되죠. 왜 토지는 국가냐 이라면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이래 되네요.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딱 나오면 토지는 X, 건물은 O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으로 가볼게요. 수용을 원인한 소인들한테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래놨죠. 답은 5번이죠. 5번. 자, 1번으로 갑니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 일어난 경우 그 부동산에 밑줄을 긋습니다. 처분의 제한의 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밑줄을 긋습니다.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국가가 토지를 수용을 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모든 권리는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거라 하는데 안 하는 예외가 있죠. 그 안 하는 예외에 일단 이거를 봅니다. 수용되기 이전이냐 수용된 이후냐,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이후에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이렇게 나오죠. 수용되기 이전이죠. 이전. 소유권은 말소하지 않죠. 소유권 이외는 말소입니다. 수용된 이후죠. 이후는 수용보다도 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않죠. 그럼 1번은 뭐가 틀렸냐면 처분의 제한이잖아요. 이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소유권 이외잖아요.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역권은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말소, 지역권은 말소하지 않는다. 자, 그럼 두 번째.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인에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상속인 수용자가 단독 동그라미 치러 단독으로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자 줄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X죠. 자, 여러분들 2번하고 4번을 묶으세요. 2번하고 4번을 묶으세요. 2번을 다시 할게요. 2번에 둘째 줄에 끝에 자 줄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까지 줄을 거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먼저 갈게요. 4번에
수용으로 인한 밑줄을 긋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권리자가 줄 것이에요. 단독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틀렸죠. 자, 여기서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이냐, 소유권 이전의 말소냐. 여러분들, 보기 2번은 소유권 이전의 말소고, 보기 4번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은 단독 신청입니다.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공동 신청이에요. 이게 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냐면 우리는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이고 신청이 공동이면 말소도 공동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단독인데 말소는 공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 자 이렇게 되어졌죠.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만약에 갑이 있고 사업 시행자가 있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다 이 말. 갑인데 현대건설에서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합니다. 그러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 안 해도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이미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단독 신청한다.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입니다. 자, 그런데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 여러분들 재결의 실효, 자 현대건설에서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수용을 했는데 제 날짜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공탁금을 걸지 못했다. 아니면은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그럼 포기했으니까 2번으로 넘어갔던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복귀되는 게 아니에요. 말소해야 복귀가 됩니다. 그럼 이걸 말소하죠. 그럼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권리자. 그래서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하는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갑 소유 토지에 대한 사업 시행자 을이 수용 보상금을 지급한 뒤에 을 명의로 수용하는 경우 자 줄 것입니다. 수용의 개시일 후니까 수용보다도 뒤죠. 그럼 전부 다 직권 말소입니다. 그런데 셋째 줄, 넷째 줄에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고 직권 말소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35번으로 가볼게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래 났죠. 답은 3번이죠, 3번. 1번으로 갑니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밑줄을 긋습니다. 불가능하다, 이게 X죠. 가능이죠. 1번 옆에다가 고려 청자라고 썼어요. 아니면은 백미, 쌀이죠, 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고려 청자를 담보로 정할 수 있냐, 쌀을 담보로 정할 수 있냐,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 등기 기록에 자 죽었습니다. 채무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X죠. 채무자의 표시는 필요적기 됩니다. 생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당권이라는 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 그 표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에 밑줄 긋습니다. 5개 이상 경우 자 줄 것입니다. 등기 신청인 이게 틀렸죠. 등기관이죠. 등기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공동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을 하는 거죠.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고래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공유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가 틀렸죠. 그죠? 지분의 용익권은 안 되지만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죠. 그죠? 있죠.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36번으로 가볼게요.
말소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답은 1번이죠. 1번. 자, 1번에 보면은 지상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주등기라고 썼어요. 주등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있죠. 저당권자 위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1번에 지상권이 있다. 이 지상권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1의 1 지상권의 저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등기, 부기등기죠. 주등기, 부기등기는 주, 종의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가 없어지면 종은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죠. 그럼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거는 자동으로 소멸하잖아요. 그 소멸하니까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2번 순위 줄 것입니다. 2번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순위 밑줄을 긋습니다. 1번. 여러분들 2번이 말소될 때는 1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1번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3번에 토지에 대한 밑줄을 긋습니다. 저당권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밑줄을 긋습니다. 지상권자. 저당권이 말소가 되어주면 지상권은 유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거기까지만 줄 것이에요.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는 1번이잖아요. 1번. 그러니까 여기에 보존 등기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1번이 말소가 되면 뒤에 거는 다 죽어버리죠. 전부 다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선순위 전세기간을 동그라미 칩니다. 연장. 하는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건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전세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후순위는 오래 기다려야 되죠. 불리해지는 겁니다. 이해관계인이 맞죠. 그죠?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에 말소회복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말소 등기가 있고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는데 이 말소 회복의 등기의 이해관계는 단서가 붙죠. 그게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인입니다.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그럼 1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1번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줄 것이에요. 전세권. 말소 회복이 등기할 때 3번 지상권을 줄 것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러면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죠. 1번에 전세가 있어요. 1번에 전세가 있어요.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어.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어. 말소하니까 깨끗하죠. 깨끗하니까 3번에 새 지상권이 들어왔다 이 말. 3번에 새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1번 전세가 잘못 말소가 됐다. 잘못 말소가 됐으니까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그러면 1번 전세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1번이 회복하니까 3번이 순위가 밀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낙서가 안 들어가면 회복할 수 없죠. 자, 근데 이 그림을 보세요. 1번에 전세가 있고 2번에서 1번 전세권을 말소했어. 그러니까 3번에 새 지상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번 전세가 잘못 말소가 돼서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전세가 만약입니다. 만약에 회복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전세죠. 이거는 저당이죠. 전세와 저당은 양립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지상권이죠. 이거 전세권이죠.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립이 안 돼요. 양립이 안 된다는 것은 회복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 자체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회복이 되어야 이해관계인인 거예요. 여기는 전세와 저당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회복이 됩니다.
됩니다. 물론 성낙서 안 들어가면 회복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세와 지상은 양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해관계는 아니고 이 사람이 만약 성낙서를 써줘도 그건 회복이 안 돼요. 전세와 지상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죠? 1번. 자, 그 다음에 3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8번에 보면은 A 건물에 대해 갑의 소유권 이른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한 후, 자, 3월 4일, 여러분들 3월 4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세요. 갑이 위 가등기에 하여 2020년 9월 9일 본등기를 한 경우 다음 중 직권 말소하는 등기는 일어났죠. 여러분들, 자, 이 숫자가 나오면 많이 부담스럽죠.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쉽죠. 그죠? 왜 그러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도는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 기본서를 요약집을 10번을 읽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낱말을 익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장 흔하게 했던 게 이거잖아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와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하는데 말소 안 하는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 그거는 이제 본인이 외워져 있어야 돼요. 처음에 가등기 전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죠. 두 번째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여러분들 여기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대항할 수 있다고. 세 번째는 해당 가등기 상의 처분의 제한의 등기죠. 그죠?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1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갑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대항. 여기서 대항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말소 안 하는 거죠. 두 번째 갑니다. 2020년 3월 15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 38번 지문에는 3월 4일 날 가등기를 했죠. 그러면 3월 15일은 3월 4일보다 뒤잖아요. 뒤. 그러니까 후에 등기. 그러니까 당연히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면은 2월 5일이죠. 여러분들 가등기는 3월 4일 날 했고 여기에 있는 등기는 2월 5일이니까 가등기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등기, 전에 말소할 수 없죠. 자, 4번, 5번을 묶으세요. 4번, 5번을 묶으면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여기에 해당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번의 소유자 갑.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가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가등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있죠. 그러면 가등기에 가압류니까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부기등기죠. 여러분들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1순위는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주,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2의 1,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주등기죠. 이거는 부기등기죠.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주종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잖아. 본등기. 그러면 이 가압류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죠. 하면 이 가등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등기는 약혼이고 본등기는 결혼이잖아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약혼의 유무를 불질러 버린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은 가등기를 해도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아요. 말소하지 않는 가등기에 붙어있는 가압류도 말소하지 않는 겁니다. 결론, 이 등기를 해당 가등기상의 처분의 죄, 이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래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39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가등기 대상으로만 묶은 것은 일어났죠. 답은
3번이죠. 3번. 1번으로 갑니다. 기호. 계약 해지로 인한 자출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가등기의 뜻을 공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등기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예비등기다. 그러면 그 청구권이 나오죠. 그 청구권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이 있고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이 있고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이 있고 불확정될 청구권이 있고 청구권이 있는이 있고 청구권이 없는이 있잖아요.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럴 때 앞에 거는 전부 다 O죠. 뒤에 거는 전부 다 X죠. 자,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이 물권적 청구권은 안 된다. 거기에 얘가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이에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민법에서 물권적 효과설, 채권적 효과설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판례는 물권적 효과설이죠.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 그럼 소유자는 을입니다. 을. 자,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했어요. 계약을 해제했죠. 그럼 소유자는 갑이 되잖아요. 이 말은 이 을의 명의로 된 등기를 말소해야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말소 안 해도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말소하지 않아도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이미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이걸 말소시켜달라고 가등기를 한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죠.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걸 말소시켜달라고 가등기한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된 게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가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리얼은 쉬운 거잖아요. 장래에 밑줄을 꺼보세요. 불확정. 확정될 청구권이냐 불확정될 청구권이냐. 이때는 확정될 청구권이죠. 불확정될 청구권본을 위한 가등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비업으로 가면 여러분들 합유 지분 이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우리가 공유 지분이 있고, 여러분 답은 이거잖아요. 그죠?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죠. 합유. 그럴 때 키는 공유는 지분을 표시하죠. 지분을 표시한다는 게 3분의 1, 3분의 1, 3,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유는 지분을 표시 안 하잖아요. 지분을 표시하지 않으니까 합유 지분 이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으니까 합유 지분 이전의 가등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39번에 디귿을 보면은 자기 지분이죠. 이거 엄청 중요한 글자죠. 그죠? 지분이 있고 전부가 있죠. 꼭 기억해 둡니다. 지분만의 본등기는 O죠.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X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으로 갑니다. 가처분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답은 2번이네요. 2번. 자, 2번에 보면은 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후, 자, 밑줄을 긋습니다. 금전 채권 이게 X죠. 그죠? 자, 우리가 어떻게 출발을 할 거냐 할 때 이렇게 출발을 해보면 되죠. 그죠? 자, 보세요. 자,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출발을 하죠. 처음에 처분의 제한입니다. 그죠? 처분의 제한 이렇게 하면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죠. 그 경매. 그럴 때 만약에 등기부를 딱 발급을 받아보니까 압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세금, 체납자의 재산이구나. 그래서 조금 있으면 공매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등기부 등본을 받아보니까 가압류가 돼 있죠. 그러면 이 가압류가 됐다는 것은 이 사람 돈 빌려주고 돈 아직 갚지 않았겠구나. 조금 있으면 경매에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처분이 들어왔죠. 가처분이 들어왔다는 말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가압류와 가처분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금전채권,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가압류입니다. 그러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제외입니다. 제외.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를 할 때는 청구 금액, 금전채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하는 거니까 가처분에는 돈이 들어가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서 4번을 한번 K를 보세요. 4번에. 자, 봅니다.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자, 밑줄을 긋습니다. 가처분 등기 동그라미 치세요.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이래 나오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출제위원은 가처분 등기를 묻는지,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묻는지를 찾아내어야 됩니다. 그럼 이 가처분 등기는 있잖아요. 직권 말소잖아요.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 그러니까 문구에서 출제위원이 가처분 등기를 묻는지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묻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만약에 그려본다면 갑을 이 부동산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습니다.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가 있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1,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때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갑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니까 등기 의무자. 을은 매수인이니까 등기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이때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는데 매수인 을이 매매 대금이 넘어갔는데 집주인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빨리 등기 넘겨달라 그래도 안 넘겨줘. 그러니까 을이 하는 수 없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송은 1월 2일 날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판결서는 7월 1일 날 내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등기부는 깨끗합니다. 그러면 갑은 이 부동산 팔아먹고 도망가면 끝장이다.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갑이 이 기간 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가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 그러면 이 가처분은 을이 법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피보전 권리가 있습니다. 금지사항이 있어요. 피보존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무슨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금지사항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거는 피보존 권리는 소유권 이전이에요. 자, 이때 가처분은 누가 걸었느냐? 을이 걸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발할 때 이래야죠. 을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변하는 게 아니죠. 여전히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매매할 수 있어요. 가처분된 부동산도 매매가 되죠. 그러면 요 등기를 가처분
등기라고 이야기하고 이 등기를 가처분 이후의 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소송을 건 쪽은 을이죠. 을은 왜 소송을 걸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등기부는 소유권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병입니다. 그러면 소송은 누가 걸었어요? 을.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판결서를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할 때 그냥 이래는 못 들어옵니다. 왜? 소유자가 2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이 병의 등기 있죠. 말소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이 말소시키는 겁니다. 을이. 그래서 이거는 단독 말소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다. 그러면 4번에서 3번을 말소시키고 5번에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처분 등기입니다. 가처분 등기는 현재 이 부동산의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죠. 그럼 재판이 끝났다면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가처분 등기는 법원에 촉탁을 하죠. 그러면 말소도 촉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왜?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소로 와요. 그럼 등기소 등기관이 을이 제출했던 판결서를 보며 소송이 종결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켜줍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 가처분 등기를 묻는지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묻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40번에 보기 4번에서는 가처분 등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죠? 동형 모의고사가 우리가 4회까지가 있잖아요. 4회까지. 이래니까 이 문제를 풀면은 정상적으로 11월 달부터 공부를 했다면 60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1회 때는 60점, 2회 때는 70점, 3회 때는 80점, 4회 때는 100점을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공부의 첫 출발은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묵묵히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내가 조금 안다고 등한시하면 금세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했던 걸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다 버리세요. 지나간 건 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펼쳐질 거. 그래서 동능 모의고사 4회하고 우리가 시코테 가죠. 시코테. 그거는 이론이잖아요. 이론. 그거 하고 백선특강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나간 거는 다 버려야 됩니다. 시험에 공부를 할 때는 범위를 넓혀가면 안 돼요. 이제는 좁혀가야 돼요. 좁혀. 막말로 말하면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는 거, 쓸데없는 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엑기스만 찾아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형모의사 문제가 40문제잖아요. 이 40문제를 오지선당이니까 200개의 지문입니다. 그러면 사회는 800개의 지문이잖아요. 그럼 이 800개의 지문만 안다면 시험장에 가면은 100점입니다. 100점. 다른 거 공부하지 마세요. 앞으로 펼쳐질 것만 공부를 하세요. 지나온 거는 다 버리는 겁니다. 왜? 또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이 가방이 무겁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가방이 가벼워요. 그게 엑기스만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를 할 때는 얼굴을 대면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참 재미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네요. 다음 주에는 밝은 모습으로 얼굴을 맞대면서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으니까 이 코로나도 얼마든지 극복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마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